거예요. 근데 현물시장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지를 보면 선물시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해서 현물시장에서 발생한 이익도 줄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틀리 프로세스예요. 위험 부담을 떠안는 그런 위험 줄이는 과정이 해증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 아니라 사장을 보좌하는 트레저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보스가, 섬긴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 보스가, 직장 상사가 회사 사장님인데 오렌지 주스 회사 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그 회사의 트레저러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3개월 후에 오렌지를 사야 되는데 해지를 안 했으면 오렌지 값을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해지를 해서 해지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싸게 사게 되는 회사 사장님이 기분 좋고 여러분한테 잘했다고 그러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예상이 항상 맞을 수는 없잖아요. 3개월 후에 오렌지 가격이 더 떨어졌어. 해지를 안 했으면 그냥 싸게 오렌지를 싸게 돈 조금 주고 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해지를 했기 때문에 해지에서 손실이 발생해요. 현물시장에서는 싸게 주고 사고 선물시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해서 그만큼 돈을 내야 돼.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익과 손실의 폭을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의 폭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해증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바보같이 해지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리고 부수를 만들었느냐? 해지 안 했으면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 안 했고 그냥 현물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였을 텐데 괜히 해지해가지고 바보짓 했다라고 트레저러에서 회사 사장한테 혼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해지는 코슬리 프로세스다. 손실도 선물에서 이익이 나가지고 줄여주지만 이익 난 것도 현물시장에서 이익 난 것도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줄여줍니다. 그게 해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 따르는 위험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사장한테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해증은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증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는 이유는 회사는 회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이렇게 기타 뭐 금융 변수나 이런 어떤 시장 변수가 움직여서 발생하는 위험은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해증을 해야 되는 쪽으로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시장의 그 여러 가지 imperfection,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해증을 더 해야 되는 쪽으로 또는 안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해증을 더 해야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financial distress라고 그러면은 뭐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할 경우 부도 비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인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무관리 수업을 들었으면은 대리인의 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을 텐데 그 대리인의 비용이나 부도 비용이라는 것도 해지를 좀 하는 쪽으로 이건 여러분이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더 보탬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 같은 것은 오히려 해지를 안 하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이건 구분을 했네요.
principal agent conflict는 이게 이제 대리인의 문제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비용. financial distress는 여기서는 이제 부도 비용만 집중을 한 겁니다. 부도 비용은 해지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대리인의 비용도 해지를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간단히 결과만 정리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해지를 하는 쪽으로 또는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유일하게 여기서는 지금 거래 비용만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다 해지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olling the hedge forward라는 용어인데요. 여러분한테 용어만 좀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지는 한 5년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떤 석유를 원제품으로 케미칼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계속 여기서는 케미칼 제품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 만들어야 돼. 근데 석유를 사야 되는데, 이 석유 선물은 1년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한 5년 정도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한 1년짜리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1년 일단 해지를 해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될 때 또 1년 계약을 합니다. 하루는 1년 해지를 마무리하고,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하건 또는 통상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하죠. 하고 새로 1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 1년 계약이 마무리될 때 반대 매매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또 1년 계약을 맺죠. 이런 식으로 롤오버 시키는 거. 롤오버 시키는 해지를 rolling the hedge forward라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는 해지의 만기일이 해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선물의 만기일보다 더 길 경우. 그러니까 나는 5년 해지를 해야 되는데, 1년 해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해지 상품밖에 없어. 주로 사용을 해야 될 게. 그럼 3개월짜리 가지고 계속 3개월 끝나면 마무리하고 또 3개월 또 계약하고, 끝나면 또 3개월 계약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롤 포워드 해야 된다. 이런 경우, 선물 계약을 클로즈 아웃 시키면서 또 선물 계약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 짧은 선물 계약을 클로즈 아웃 한 시점에서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걸 계속 1년 지금 나 해지를 해야 되는데 3개월짜리 선물을 활용을 한다. 그럼 처음 3개월 해지를 하고, 요거를 클로즈 아웃 시키면서 또 3개월짜리 하고, 클로즈 아웃 시킬 때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하죠. 또 3개월, 새로 3개월짜리 선물 계약하면서 요거 마무리할 때 또 베이시스 리스크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베이시스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베이시스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갖고, 독일의 어떤 유명한 회사가 하나가 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해지를 할 경우, 일단 아쉬운 대로 짧은 선물 계약을 활용해서 해지를 하긴 하는데, 그때 베이시스 리스크를, 짧은 선물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발생하는 베이시스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번 주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